안녕하세요. 사랑타령입니다. 오늘은 자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딸이 하나 있어요. 국제 커플 자녀는 모두 혼혈일까요? 혼혈의 정의가 다른 민족 간에 낳은 자녀를 혼혈이라고 한다네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우리 딸은 혼혈입니다. 하지만 혼혈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어감이 안 좋아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시 다문화도 점점 안 좋은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닮아라, 엄마 닮아라, 엄마 닮아라. 저희는 신혼생활과 출산을 한국에서 하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2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했어요. 결혼 이민 비자를 받으려고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10일 외대를 했어요. 시청에서 하는 간단한 예식인데 혼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자가 나올 때쯤 처가 동네에서 아내가 원하는 결혼식을 한 번 더 했어요. 현지 결혼부터 아내의 비자까지 제가 혼자서 준비하고 직접 모든 서류 진행을 했어요. 자세한 과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해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일본과 호주에서 살면서 외국어를 익혔어요. 언어는 환경과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항상 듣는 말은 무엇인지, 항상 아이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엄마겠죠? 아내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국어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다문화 센터를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잘 다니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복불복인 것 같아요. 왜 복불복이냐 하면은 사실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처음 갔던 다문화 센터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스파르타식이라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필리핀 친구라도 사귀라고 계속 보냈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집 가까운 다문화 센터 분교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도 중간에 들어간 거라 수업 진도는 맞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함께 수업을 듣던 필리핀 친구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주변 생활 지식도 알려주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덕분에 한국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고마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지만 두루두루 가깝게 지낸 건 아니었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아내를 다문화 센터에 보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내를 다문화 센터에 보냈더니 안 좋은 것만 배워오더라. 돈만 밝히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같은 국적인 남자친구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안심하고 다문화 센터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나름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돈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저를 의지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문화 센터에서는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방문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6개월 정도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방문 수업은 출산 전후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어요.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해주셔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장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역시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5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어를 잘했어요. 그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그때서야 욕심이 생겼는지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배운 한국어로 지금 딸아이에게 한국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하는 대화는 저한테 배웠고요. 필리핀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국어는 수도 마닐라에서 쓰는 따갈로그예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따로 각 지방 언어를 써요. 제가 지금 사는 세부는 비사야를 써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모든 공문서에서도 영어를 쓰거나 병행해서 사용을 하지만 평소 대화는 각 지방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문서를 많이 다루지 않거나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적은 사람들, 특히 시골로 갈수록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필리핀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각 지방 언어도 염두를 해야 해요. 아내는 블라칸 출신이라서 따갈로그를 쓰는데 집에서는 따갈로그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엄마 아빠가 쓰는 영어와 한국어가 전부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듣는 영어도 무시할 수 없긴 하죠. 그러다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겠지만 친구들을 통해 현지어인 비사야를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현지어를 엄마 아빠가 몰라요. 그러면 친구가 쓰는 현지어만 배우게 되는 거죠. 집에서 쓰는 영어도 엄마 아빠 영어 수준 이상으로 배울 수 없을 테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유창한 영어를 배운다고 해도 아이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말이 영어뿐이라면 엄마 아빠와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엄마 아빠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크면서 엄마 아빠 친구를 통해 영어, 한국어, 따갈로그, 비사야를 배우겠지만 무엇 하나 확실하게 하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까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어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교육이에요. 저는 한국식 교육의 실패 사례라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패스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더 복잡해요. 일단 평준화가 심하게 안 돼 있어요. 학년제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이었는데 고등학교 4년에 2년이 추가되어 지금은 6년이에요. 원래는 대학 갈 나이인데 2년을 고등학교에서 더 보내게 되었죠. 특히 사립초등학교 중에 6학년제가 아닌 학교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학교에는 4학년까지밖에 없으면 5학년 때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해요. 아무튼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마련하려면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좋은 학교는 너무 비싸요. 그 돈 있으면 선진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국제 커플 자녀는 정말 예쁠까로 시작했는데 보신 영상이 답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국제 커플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